네, 안녕하세요. 네, 사전평가 4차 4월 17일 시험 문제 해설 및 답안 예시를 강의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아주 참 반가운 분께서 진슈의 장님께서 이렇게 또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전평가 시험을 봤습니다. 구술 부분에서 유네스코 문화재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잘 대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유네스코 이거 이제 이 길어요. 1시간 12분 26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아이 정답만 얘기해. 아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제 그러는 분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계속 나오는 문제고요. 또 우리 학습자뿐만 아니라 우리들 그 초등학교 학교 강의실에서도 이걸 틀어놓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간단하게 어느 몇 분 뭐 취향대로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대답할 수 없는 입장을 이제 많은 분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다시 여기 질문 요 내용은 안 나왔는데요. 그러면 다른 질문은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 여쭤봤더니 이분께서 국경일에 대해 설명해 보고 자신 고향 나라 국경일도 말해 보시오. 이런 구술 문제도 나왔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 문제를 잘못 대답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이제 이거 지금 여기 17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16시간 이렇게. 제가 어제 밤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24시간 잠 잠깐 자고 뭐 내용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국경이 5대 국경일의 유래와 의미부터 그러니까는요. 이게 공휴일하고 국경일은 다른 겁니다. 공휴일은 뭐 설날 뭐 추석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지만 그 국경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나온 거는 국경일이니까 국경일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서 지정한 날. 네. 그리고 국경일은 1949년 10월 1일 법률 제53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었다. 이 법률에 의해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이 국경일로 지정되어 4개의 국경일을 4대 국경일이라고 불렀으며 2006년부터는 한글날도 국경일에 포함되어 5대 국경일이 되었다.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개양한다. 자, 그래서요. 시험 문제에 나온 거는 여기 있잖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국경일에 대해 설명해 보고 자신 나라에 뭐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잘못 대답했다는 건 뭐냐면요. 국경일 날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날인지를 설명해라. 네, 이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요. 날짜 이제 빠른 순서대로요. 3월 1일 이걸 우리가 말할 때 3.1절이라고 그러죠. 3.1절. 3월 1일절 이렇게 하지 않고 3.1절.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여 일어난 독립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날. 이게 3.1절이고요.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침략해서 지배를 했잖아요. 그렇죠? 36년 동안. 예. 이제 그거에 이제 저항해서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1919년이죠. 이날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월 17일 제헌절.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는 날. 예, 어느 나라든지 다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헌법이. 그다음에 이제 8월 15일은 이제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말하죠.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날. 그러니까 3.1절하고 8월 15일은 이제 같은 일본 지배에 관련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일본의 그 그 뭐죠? 강점기라, 일제 강점기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개천절이라고 하죠. 한국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만들어진 것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10월 3일은 개천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9일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한글날이라고 그러죠. 한글날이라고. 그래서 이 날짜하고 이 뒤에 요거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분 계시잖아요. 제 강의를 보고 이제 가끔씩 많은 분들이 그러지는 않으시는데요. 가끔씩 빨리 결론만 말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딱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예, 좀 더 이제 이 배경,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 분은 이제 뒤를 계속 여기 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자, 보세요. 3.1절, 그 다음에 제헌절, 그 다음에 광복절, 그 다음에 개천절, 그 다음에 한글날, 이렇게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지 않으신 분은 여기서 빨리 다른 일 보셔도 됩니다. 저한테 빨리 결론만 말하지 뭐 하는 거야?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시험에 나오는 건 사실은 여기까지, 요것만 아시면 돼요. 뒤에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또 시험에 하나 나올 만한 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좀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태극기를 좀 이렇게 내려서 다는 날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내려서 다는 날을, 이게 좀 이 그림을 이제 뒤로 보내고요. 여기 보면은, 긴 면의 너비만큼 여기 이만큼을 내려서 요거는 이제 현충일 날, 또 국장 기간 이런 거, 네, 이런 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요거 그 조의를 표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제 국경일 중에 현충일이에요. 요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제 전체 내용은 그 우리 한국 사회 교재 있죠? 예, 여기에 내용을 제가 옮겨 적고 조금 뭐 이렇게 보충한 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일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3일절은요, 이제 아까 이제 그 설명드렸지만 이제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이게 낭독인데 제가 잘못 썼네. 남독이 아니고요. 낭독입니다. 낭독으로 시작된 독립만세 운동은 당시 한국을 강제 지배하고 있던 일제의 압박에 항거하기 위해 전 세계의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만세를 외친 운동이었다. 이런 한국의 자주 독립 정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정부는 1949년 내 3월 1일을 국경일로 정하였다. 이 3.1운동 하면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이 유관순 열사예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유관순 누나, 뭐 이 노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노래도 좀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몇 개는 다 준비를 못해서, 뭐 앞으로 이제 계속 이 과정이 또 3.1운동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제가 이 공식 노래를 준비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뭐 이때도 정말 많은 사람이 그 일본군에 의해서 많이 희생되고, 이건 이제 그 서대문 형무소, 네, 거기 이제 죄수의 그 뭐 번호 그거 같은데요. 하여튼간 뭐 이때가 나이가
독립운동 한 17살인가 19살인가 네 아주 어린 나이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참, 참 존경스럽습니다. 네. 자, 3.1절은 네 이런 겁니다. 3.1절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헌절입니다. 이 제헌절 이거 뭐죠?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 요거 항상 나오는 거죠. 자, 자,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 1948년 7월 12일 공포 국민에게 알린 것은 1948년 7월 17일을 축하하고 준법 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된 국경일이다. 국경일들은 모두 공휴일로 되어 왔으나 2008년부터 국경일의 주의는 유지하지만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어요. 그래서 제헌절은 네, 쉬는 날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제헌법 1장 1조 얼마 전 시험에서도 이거 나왔다고 했죠. 언제죠? 이거 종합평가 2차인가요? 그렇죠? 이거 나왔죠. 이거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광복절. 네, 광복절입니다. 자, 일본 집에서 완전히 벗어난 날. 그렇죠. 일본이 이제 패망한 날이죠. 원자 폭탄을 맞아가지고. 그렇죠. 자,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인데 제가 또 한복이라고 그랬네요.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어 한국이 독립하였고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날과 독립국으로서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하고 국경일로 하였다. 광복이란 빛을 되찾다는 뜻으로서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의미한다. 참 이렇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일본에 시달리고 많은 사람이 죽고 수탈당하고 다 뺏기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되고 온 국토가 유린당하고 네. 자 그래서 이 노래가 이 광복절 노래가 참 의미가 깊은 노래인데 제가 뭐 불러드리기는 제가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흙 다시 만져보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일본에 의해서 정말 내 땅인데도 정말 흙을 제대로 못 만졌던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국경일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천절입니다. 개천절. 한국 최초의 국가 고조선 만들어진 것을 기념하는 날.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 국가인 단군 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되었다. 여기서 개천은 하늘이 열린다. 그런 이제 하면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건설한 사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민족의 탄생이나 민족사의 시작을 의미한다. 음력 10월 3일로 지켜오다가 그 뒤 음력보다 양력을 주로 쓰게 되면서 개천절도 1949년에 양력 10월 3일로 바뀌었다. 이게 이제 단군 묘인데요. 이건 이제 북한에 있죠. 북한에. 그래서 이제 남한 사람들이 가보지 못하고요. 이건 이제 단군 를 기리는 행사예요. 이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요. 그렇죠? 또 이거는 이제 이거 지도를 만든 사람은 이제 중국에서 남송 말에서 원나라초의 증선지네요. 증선지가 편찬한 역사서 고금 역대 18사략의 고조선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중국의 이제 만리장성이 요 부분이 만리장성이고요. 지금은 뭐
콩알만하게 이렇게 밀려났지만은 뭐 옛날 고조선에는 이제 뭐 이렇게 러시아 연해주 이쪽 지방까지 이렇게 돼 있었네요. 어쨌든 뭐 이건 뭐 그러면 이제 그 고등학교 우리나라 한국의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를 잠깐 볼까요? 고등학교 교과서 이제 그 33페이지 여기 보면은요. 33쪽에 보면 이제 고조선에 이제 단군이 나오고요. 단군 신화에 대해서 좀 나오고 그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제 한국 지도보다 중국에서 만든 게 더 넓게 나와 있네요. 어쨌든 이제 이게 보면은요. 그 유물이에요. 고조선을 증명하는 유물들이 이제 발견된 요 점. 요게 이제 비파형 동검이라고 이제 그 동으로 만든 칼.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그 뭐 무덤. 이쪽 지금 중국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고 이쪽에서만 나타나는 이 무덤을 가지고 여기 보면 공통점이 여기서만 나타나는 그 무덤이 그래서 이제 고조선의 특징을 말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동이족. 동이족은 뭐냐면 중국 쪽에서 그 이쪽 고조선 사람들, 지금의 한국 사람들을 말해서 동이라는 말은 이제 동쪽의 나쁜 놈 이런 뜻이에요. 동이족. 사전에 잠깐 볼까요? 그 이런 건 이제 역사적인 거는요. 조금 자세하게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 이제 또 이런 얘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동이족이라고 쳐볼까요? 동이족? 동이라고 쳐야 되나? 동이라고 쳐볼게요. 동이라고, 여기 이제 동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 한자가 동쪽에 이가 나쁜 놈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중국에서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으로 동쪽에 사는 민족을 낮잡아 이르던 말, 한국, 일본, 만주 등의 민족을 가리키는 말.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라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동쪽의 오랑캐라는 건 우리나라 놈들이 아니야. 뭐 이런 나쁜 놈들, 죽일 놈들, 이가 이 동쪽의 욕이죠, 욕. 그러니까 이제 동이족이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았다 이거죠. 이런 분포. 그런, 여기 이제 그런 유물 이렇게 나온 거고요. 어쨌든, 이건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개천절은 이제 이렇게 됐고요. 개천절은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네요. 5번째, 자,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은 뭐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으셨지만, 그래도 또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생각이 잘 안 나요. 세종대왕 뭐, 이게 10,000원짜리에 있는 거, 이런 건 다 생각나시고, 훈민정음, 해례본.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하려면, 한글날이 뭐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기념하는 날 알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하면은, 거기서 또 탁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색깔 표시를 해놨는데 이걸 먼저 제가 읽어드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에 적힌 정통 11년 9월 상한에 세종 28년 9월에 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 9일이 된대요. 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 9일이 된대요. 그래서 이 날을 훈민정음 반포가 뭐예요? 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한다. 한 날로 확정하였다. 그리하여 한글 창제 500주년인 1946년부터 10월 9일을 한글날로 지켜오고 있다. 기타 이거 나오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자, 요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착각하는데 이거 문화유산이 아니에요. 기록유산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거 한국 문화유산이야. 아닙니다. 세계 기록유산이에요. 국보는 제 70호고요. 그래서 네이버 사전에 있는 걸 또 잠깐 제가 좀 가져와서 좀 소개를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 28년 1446년에 훈민정음 28자를 세상에 반포할 때 찍어낸 판각 원본이다 이거죠.
세종이 훈민정음의 취지를 밝힌 어제 서문.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 사용하고 그 어떤 원리, 창제 원리, 그 운영 방법 그 설명한 예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자음과 모음의 그 소리, 또 그거를 이제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한 예의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랄까, 나중에 이 한글날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라 그러면 요거 제일 좋아요. 요거 199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그리고 그 창제의 그 세종이 창제의 취지를 밝힌 자료 뭐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냥 창제 만들어진 이유 원리를 설명하는 책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가장 쉽겠죠. 예, 예. 자, 그래서 또 이것도 추가로 설명하면요. 이 한글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뭐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뭐 프랑스어도 있고 뭐 아프리카어도 있고 있지만은 이 뭐 아프리카어 날, 뭐 중국어의 날 이런 날이 없잖아요. 영어의 날 없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글 그 문자의 날이 있는 게 한글날이에요. 예. 그리고 뭐 또 뭐 그런 또 기념하는 날이 있는 날은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만약에 있으면 제가 혹시 못 배워서 혹시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거는요 공휴일에 관련된 거는요 사전 평가뿐만 아니고요 또 뭐죠 종합평가. 왜냐면 이 내용들이 제가 종합평가 책에서 응용한 거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한국 사회 이해.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한 번만 보고 한 번만 슬쩍 보고 이렇게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공식 공휴일은 5개입니다. 5개. 이렇게 여기 자, 요거. 자, 너무 어려우면 요것만 기억하세요. 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네, 고맙습니다.